자, 이 편 중에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임의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 제 2장에서는 이제 강제사와 강제처분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대인적 강제처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역시 한 100페이지 되는데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겠느냐 할때 체포 구속까지는 보고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 부분은 못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자, 현행법상 강제처분의 개요는 보면 강제처분이라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인적 강제처분,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체포와 구속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압수수색, 그다음에 검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현행법상 강제처분의 개요를 해가지고 강제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이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적 강제처분에 통상체포는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구속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돼요. 그러나 영장주의가 적용됨에 있어서도 체포에 있어서 이건 통상체포를 말하는 거고 일반 체포 말고 긴급체포라든가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 같은 경우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 검정 당연히 영장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청구에서 지법판사가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영장주의에 의한 건데 이렇게 피의자 수색이라든가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216조 1항 피의자 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피의자 216조 1항 1호 그다음에 체포 현장이라든가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어떤 사람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뭐 구속 현장에서 압수한다. 아니면 범죄 현장인데 피의자는 떠나가 없 범죄자는 떠나가 없을 때 그런 체포 현장이라든가 범죄 현장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216조 뭐 2항의 범죄 현장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이제 긴급하게 체포를 했는데 긴급 체포한 다음에 긴급 체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217조에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8조 관련돼서 가장 요즘 핫한 이슈인 임의 제출물에 대해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자, 얘네들은 여기서 영장주의라고 하는 건 주로 사전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을 당연히 사전에 발부받으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긴급 체포라든가 현행범 체포는 뭐다?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영장 없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사후 영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면 풀어주고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체포 현장, 범죄 현장, 긴급 압수수색 관련돼 가지고는 사후에 얘네들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얘네들은 피의자 수색과 그다음에 임의 제출의 압수는 나중에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 얘네 둘은 이 글자가 왜 이러지? 사후 영장도 아예 필요가 없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차이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 강제수사 관련돼 가지고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급적 강제처분 이외에 우리가 이재상 교수님 책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인제는 당연히 그건 강제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제한 조치라는 거,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이라든가 감청이라고 하는 통신제한 조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제한 조치는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제처분으로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 때문에 이 통신제한 조치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감청이라든가 통신사실 자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자,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이제 긴급한 경우에 긴급통신 제한 조치라 가지고 영장 없이 여기는 영장이 없는데 이거는 사전 영장이 없다는 거고 얘네들도 나중에 사후 영장은 발부받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래 정보는 이 거래 정보는 금융 거래 정보예요. 금융 뭐 실명 금융 실권리자 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좌 추적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계좌 추적 영장도 따로 발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정보는 금융 거래 정보 때문에 계좌 추적 영장을 필요로 한다. 뭐 그런 의미라든지 강제 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훑어보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뭐요? 원칙 관련된 법조문에 그냥 있어요.
법조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법조문을 읽고 내가 검사다 아니면 내가 피의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로서 내가 저놈을 구속할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저놈을 체포할 때는 어떻게 할까? 저 압수수색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까? 요 절차들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법조문을 읽어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교과서에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복잡하게 쓰여 있는 거를 자꾸 거기에 천착하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을 제시해야겠지. 그 체포영장 제시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뭐 체포 사유를 고지하고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은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후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인적 강제 처분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현행법상 피의자는 체포나 구속이 인정돼요. 근데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람이죠. 공소 제기된 사람에게는 구속만 인정된다. 그러면 피고인을 구속하는 건 누가 하는 거겠어요?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피의자 체포 구속은 이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 중요한 건 현행법이 체포제도를 도입했다고 해가지고 피의자 구속이 반드시 체포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로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포 전취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부 한때 이런 제도를 뒀었는데 지금 우리는 체포는 체포이고 단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이고 구속은 구속이에요. 장시간 동안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기 위해서 먼저 체포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실무에서 이제 구속하기 전에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냥 불구속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구속에 반드시 선행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체포에는 이제 이 체포에는 크게 보면은 영장에 의한 체포 이걸 우리가 뭐 통상체포를 하는데 이 통상체포는 뭐다? 통상체포는 영장에 의해요. 자, 근데 통상체포 이외에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건 긴급체포라든가 현행범체포, 현행범체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건 뭐다? 얘네는 영장이 필요 없다. 체포영장이 필요 없고 그럼 나중에 사후영장이 필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뭐다? 얘네들은 통상체포든 긴급체포든 현행범체포든 얘네들에 대해서 영장에 의해 체포했든 영장에 의해 체포하지 않았든 얘네들은 체포 후에 체포 시간이 48시간이에요. 48시간에 48시간 이후에 해야 될 조치가 뭐냐? 체포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범죄 수사를 해요. 근데 이제 객관적 혐의가 있어 대인적 강제 처분을 하는데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없다. 그럼 석방하는 겁니다. 근데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구속해야겠다. 그럴 때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게 아니라 청구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을 체포했다. 통상체포든 긴급체포든 현행범 체포하면 체포 후에는 48시간 동안 조사하다가 별 문제가 없네. 석방. 아니면 왜 문제가 있네. 구속영장 청구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보고 여기 보는 것처럼 영장에 의한 체포는 20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피의자를 단시간 48시간 동안 수사관사 등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제도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에 의하는데 요건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자 무슨 제도로 공부한다. 무슨 제도를 공부한다 할 때는 자 이런 순서대로 의의, 그다음에 요건,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효과. 제가 이거 제척과 관련돼 가지고 했었죠. 제척 깊이, 그다음에 회피할 때 제도로 공부할 때 의의, 요건, 절차, 효과대로 공부하라 했죠. 자, 의의는 영장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기관에 유치하는 제도다.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범죄 혐의의 상당성일 때 이 상당성은 우리가 범죄를 예를 들어 수사를 개시할 때 혐의가 있었는데 그 혐의는 주관적 혐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물적 대인적 강제 처분을 시작할 때 혐의는 그 주관적 혐의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수사의 개시. 자, 수사의 개시일 때는 뭐다? 이때는 주관적 혐의. 그다음에 수사의 개시가
관련돼 가지고 주관적 혐의가 좀 객관적 혐의로 좀 확정됐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강제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객관적 혐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확인되면 얘네들은 이제 공소제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수사에 있어서의 혐의도 이렇게 좀 발전된다. 물론 강제처분에도 대인적 강제처분에서의 혐의하고 대물적 강제처분의 혐의, 그다음에 대인적 강제처분의 혐의도 체포와 구속에서 혐의가 약간 달라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밑에 있구나. 수사의 개시, 주관적 혐의고, 체포 구속은 객관적 혐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요건 관련돼 가지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 자, 체포영장을 위한 범죄 혐의의 정도는 얼마나 되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체포영장의 상당성과 범죄 혐의가 상당했는데, 체포영장의 상당성, 구속영장의 상당성이 같다고 보는 경우가 있고, 체포보다는 장시간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상당성이 더 무거운 것이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법조문 자체 영장의 체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구속영장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구속이 좀 더 장기간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견해, 즉 구속영장의 상당성이 좀 더 무거운 것을 말한다 하는 구별설이 타당하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뭐겠어요? 범죄 혐의 상당성, 그다음에 출석 불응, 불응의 우려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출석 불응, 불응의 우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봤듯이 피의자 신문할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종편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 질병, 중요한 사업상 용봉,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다음에 피해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된다. 이제 다만 경미 사건, 비례 원칙상 경미 사건은 뭐요? 가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사건에서 뭐냐? 이런 출석 불응, 불응 우려 이외에 피의자의 주거 부정,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불응 우려는 뭐요? 불응 우려는 여기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 사건인 경우는 주거 부정 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하나요? 체포 가능하다. 이거는 법조문 자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체포의 필요성 필요 없다. 체포의 필요성은 완전히 필요 없다고 하면 의미가 이상하고, 적극적 요건으로 필요 없다. 여기 보는 것처럼 쉽게 보면 거기다가 필요 없다. 그럼 완전히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 체포의 필요성조차 없다. 명백한 경우에 하나요? 체포를 불허하는 소극적 요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체포는 범죄 혐의의 범죄의 상당성, 그다음에 출석, 불응, 우려가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좀 이따 보면 있지만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뭐냐?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자, 범죄형의 중대성이야. 상당성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 중대성 그래가지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는 뭐야? 범죄 중대성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필요성, 체포의 필요성이든 구속의 필요성이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인데,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것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긴급성은 이제 체포영장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성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긴급 체포는 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필요성은 법조문에 있어요. 긴급 체포에는. 근데 통상 체포에는 뭐다? 통상 체포에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 요건으로 없고 단지 소극적 요건으로 필요성조차도 없다. 여기 본 것처럼 범죄의 상당성과 이때는 범죄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우려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는데, 얘가 아예 체포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체포할 필요성이 명백하게 없다. 그럴 때는 아예 소극적 요건으로서만 작용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쭉 해가지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소극적 요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조차 명백히 없다면 아예 뭐다? 아예
체포영장 발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해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무슨 절차는 당연히 영장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뭐였어요? 검사가 청구를 해야겠죠. 근데 사경 같은 경우는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검사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경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법관한테 청구해주고 법관은 문제가 없다면 발부해주는 겁니다. 물론 사경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 이제 신청에서 반려하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근에 생긴 제도가 고등검찰청에 항고제도가 생겼죠. 그다음에 검사가 청구한다. 그럼 법관이 발부하는데 법관이 발부를 거부한다. 기각하는 경우에 불복사안이 없다. 이건 제가 개관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장 청구와 발부는 재체포.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를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걸 재체포라 하는데 재체포에 제한이 없어요. 이건요. 재체포하려면 재체포 청구 시에 취지 및 사유만 기재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련돼 가지고 자, 체포했는데 나중에 48시간 이후에 48시간 지난 다음에 얘를 석방했어요. 체포해가지고 조사했는데 별게 없어 석방했어. 다르게 보니까 다시 문제가 생겨. 그럼 석방된 사람을 다시 체포할 수 있느냐? 다시 체포가 가능하다면 여기서만 체포는 영장의 체포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긴급 체포 및 구속영장의 재체포나 재구속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뭡니까? 얘는 영장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받는다는 거다. 근데 긴급 체포는 뭐예요? 긴급 체포는 영장이 없이 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하는데 48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석방했어. 석방해놓고 나중에 다시 긴급 영장 또 한다. 관련돼 가지고 이때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있냐? 이 긴급 체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긴급 체포한 다음에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한 다음에 석방을 한 다음에 긴급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긴급 체포가 안 되는 것이 이때는 다시 뭐다? 이때는 무슨 체포를 하냐? 그냥 영장에 의한 체포. 사법심사를 받는 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는 재체포 제한 자체가 없지만 긴급 체포하고 비교해야 된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지법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조는요 청구가 상당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자, 아까 봤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죠. 아까 봤던 것처럼 필요성이 소극적 요건이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는 청구서의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설명 날인해가지고 검사한테 교부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럼 발부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걸 이제 학부용으로 제가 이거 안 돼. 체포영장이 이제 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해요? 자, 체포영장이 발부하면 누가 지휘하느냐? 검사의 지휘하에 사경 또는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종 교수님 교과서 5판에도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지 체포영장이 있다. 자, 그럼 이 체포영장 관련돼 가지고 피체포자한테 영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영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뀌었죠. 언제부터? 올해 2022년 2월 13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사전 제시하고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줘야 돼요. 영장 집행 시 체포영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줘야 된다. 지금 이주영 교수님 5판에도 이 부분이 빠졌는데 뒤에 구속 관련돼서 써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여기서 206조에 검사의 집행 있고 81조 여기 보면 81조에 81조 1항 3항을 준용을 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형사법의 앞부분에 법원에 관련된 공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공판에 관련된 조항들을 다 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다. 피고인 구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기관에 다 준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85조 1항도 바로 준용이 됩니다. 준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 할 때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전 제시한 다음에 사본 교부한다. 단 긴급 집행이 허용돼요. 긴급 집행이 뭐냐? 자, 체포영장을 내가 뭐 체포영장 발부받았는데 한 5번 발부받아가지고 5군데서 체포하러 다녔어. 근데 5명이 아닌 다른 데서 체포할 사람을 발견했어요. 즉,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어떡하냐? 그런 경우 급속을 요할 때는 피의자에 대하여 자, 피의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합니다. 고지하고 집행한 다음에
이 경우는 집행을 완료 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사전 제시 원칙, 사본 교부, 긴급 집행이 허용된다. 그다음에 당해 영장은 정본회하고 사본의 제시는 위법합니다. 우리나라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다 원본이라는 게 정본이죠. 정본을 제시해야 되고 사본 제시는 불가하도록 돼 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바뀌죠. 내년부터 2023년부터 전자영장도가 도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형사 절차의 사법화, 형사 절차의 전자화에 관련된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제정됐고 그것이 2023년부터 시행돼요. 그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전자영장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영장은 원본 사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영장 제시할 때 하고 근데 뭘 하느냐? 체포를 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체포 영장의 제시나 권리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 즉 체포를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포를 하기 전에. 자, 근데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해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럴 땐 먼저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바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상식적이겠죠. 야, 너 체포하러 왔어. 체포영장이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주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 그럼 잡는 과정에서 하거나 아니면 먼저 체포해놓고 야, 이 체포영장이야.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원칙적인 조항이 판례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요것도 이제 약간 문제되는 것 중에 밑에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전투경찰대원 등이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것은 체포에 해당한다. 근데 그 과정, 체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다가 3, 40분이 지난 후에야 항의를 받고서 체포 이유 등을 고지했다? 그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체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체포 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경찰관 등이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보다 애초부터 아예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에 나선 행위, 이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체포영장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렇구나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가 체포에 있어서의 의의 받고 체포의 요건, 아까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출석 우려나 출석 불응이나 불응의 우려, 그다음에 절차는 검사의 청구, 법관의 발부, 영장의 집행. 영장 집행은 사전 영장, 체포 전에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한 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이게 이제 절차예요.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는데, 자 사람을 체포함에 있어서 체포는 뭐요? 지금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하는 겁니다. 근데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어. 즉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정한다. 이게 216조 1항 1호가 개정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옛날에는 216조 1항 1호가 통상체포, 긴급체포,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피체포자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주거에 영장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주거의 기본권, 주거권이 침해되는데 그거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법에다 규정해 놨다? 이건 헌법 불합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을 하니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그다음에 긴급 체포,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세우기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 수색을 한다. 자, 피의자 수색을 할 때 얘는 체포 영장에 의해 가지고 피의자 수색할 때 얘는 뭐요? 얘는 또 하나의 긴급성. 즉 법원에 가서 이 피의자 수색에 대한 영장을 받아올 수 없는 긴급성을 하나 요건을 더 놨다는 겁니다. 근데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는 뭐예요? 이미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올 긴급성이 없죠. 긴급성이 이미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구하지 않지만은 이 체포와 통상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 수색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급성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때에만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고 긴급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영장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어요. 대물적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216조 그 1항, 216조 2항, 그다음에 210조를 하면서 영장주의 예외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체포를 함에서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자, 먼저 관련돼 가지고 체포를 한다. 그러면 체포하려는데 사전에 뭐 해야 돼요? 체포 전에. 체포가 있으면 체포 전에 영장 제시하는 거예요. 영장 제시하고 이제 사본교부까지 해야겠죠. 그다음에 영장 제시하고 영장 제시 전에 영장 제시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체포 전에. 근데 체포 후에는 어떻게 해요? 체포를 하고 나면 체포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체포 사실을 고지해 줘야 돼요. 체포 사실을 누구한테 고지해 주냐? 변호사라든가 변호인이라든가 가족들한테 고지해 줘요. 당신 가족을 우리가 체포했어요. 체포 사실 고지해 주고 또 하나 할 게 뭐냐? 체포자 또는 아니면 체포 사실을 고지한 사람들한테 당신은 체포에 대해서 체포 적부 심사. 우리는 영장에서 체포했지만 네가 볼 때 이 체포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 청구 사실을 뭐 적부 심사 청구권을 고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고지해 준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 가진 체포 후의 조치로서 체포 전, 그러니까 이쪽 앞부분은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아요. 긴급 체포는 뭐겠어요? 긴급 체포는 영장인 제시가 필요 없지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그다음에 긴급 체포에도 체포 사실 고지하고 적부 심사권 고지한다. 이거를 체포의 전과 후로 나눠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법전을 보고 일일이 할 생각을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체포 후의 조치, 체포 통지하고 적부 심사 청구 고지한다. 체포 후에 변호인 기타 관련자에게 체포를 통지돼. 우리가 체포했다 이런 사람을 체포했다. 그래가지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한테,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과정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체포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서말씀 취지 알려야 된다. 그다음에 체포검사 사경은 피의자와 적부심사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자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으면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볼 때 부당한다고 생각하면 적부심사 청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호인 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인데 이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가족이라든가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적부심사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체포된 피의자가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포 후의 조치가 뭐냐. 체포 후의 조치에 또 관련돼가지고 아까 봤지만 이게 뭐요? 이게 고지했다. 그럼 체포 전으로 인해서 이게 체포의 절차입니다. 전체를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의의, 뭐다? 체포의 요건, 아까 요건 2개 나왔었죠. 범죄 상당성과 출석 우려나 출석 불응이나 불응의 우려. 그다음에 이게 절차, 체포를 할 때는 영장을 받아야 되고 체포 전에는 이렇게 하고 체포 후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포 후의 효과가 뭐냐? 체포의 효과가 바로 여기 뭐처럼 체포의 조치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돼요. 만약 청구 안 한다. 그럼 즉시 석방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청구이지 발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인 신동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야, 너 체포했다. 체포했는데 영장에 체포했어요. 그럼 48시간 동안 이건 영장주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48시간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여기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게 아니라 청구만 하면 돼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요 기간에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있어요. 이때 영장실질심사를 해가지고 이때 기각해가지고 석방하거나 아니면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요 기간 동안 지금 점선에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중요한 게 영장 없이 법원의 심사가 없는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보통 이 법원은 즉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근데 보통 하루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영장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우리 법조문은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되지 발부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구속을 됐어 여기에. 여기서 이제 구속됐다. 구속되면 구속된 때부터 원래 뭐요? 사경은 10일, 그다음에 검사도 10일, 그다음에 검사 10일 추가할 수 있는데 10일에 수사 단계에서는 10일에 구속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체포로 영장을 체포해가지고 구속을 했다. 그때면 20일은 이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다? 이 체포한 때부터 자 체포된 피해자를 구속영장에 구속하는 경우 체포된 피해자를 구속영장에 의해서 심사받아가지고 구속했다. 이때는 구속 기간은 체포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이때부터 열흘이에요. 이때부터 열흘로 간다.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체포 후의 조치와 관련된 것들 봤고, 자, 이게 뭐야? 여기 뒤로 갔어. 자, 여기 뭐 이제 긴급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대인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체포를 받고 시간이 11시 42분 됐으니까 이게 또 체포 나가면은 한 뭐 10분 15분 나가니까 차라리 여기서 쉬고 쉬었다가 긴급 체포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